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치물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그 부분 살펴봤잖아요. 유치물 내가 사용할 수 있다, 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하지만 마음대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대주거나 또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럴 경우에는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만약에 침탈당했어. 내가 유치하고 있는데 내가 문을 열어놓고 잠깐 나간 사이에 다른 집주인이 와가지고 그냥 그걸 자기가 사용해버리네? 아니면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 버렸네?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살펴볼게요. 이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거 유치권 328조 민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에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유치권의 가장 중요한 건 점유야. 내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지만 유치권이 행사가 되는 거거든요. 성립 요건이기도 하고 효력 요건이기도 해요. 유치권이 상실하면 없어져, 유치권이.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점유하고 있는 유치물을 뺏어갔다거나 아니면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유치권 점유 상실했다고 내가 보관하고 있던 섬유,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점유하고 있던 섬유를 갖다가 다 반출해 갔네? 그렇다고 지나가다가 만나가지고 야, 너 내놔, 그리고 뺏어오면 안 돼. 그리고 또 나간 거 알고 나서 한 일주일, 2주일 지난 다음에 쫓아가서 다시 훔쳐오면 안 돼. 그럼 절도죄가 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자력구제 할 수 있어요. 자력구제. 스스로의 힘으로 구제할 수 있어.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갖고 나가? 그건 내 힘으로 뺏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 회복의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1년 내에. 점유 침탈당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점유 회복의 소를 제기해서 내가 점유를 침탈당한 것입니다 라는 판결을 받아서 확정이 돼야 다시 유치권자의 점유가 회복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제로 가서 뺏어오면 안 된다는 거고, 점유 회복의 소를 반드시 1년 이내에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그 다음에 점유를 가지고 와야지만 점유 회복이 다시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유치권자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데 이 소멸 청구를 하고 싶어. 내가 소유자가 이거 어떻게든지 빨리 없애버리고 좀 다른 일하고 나중에 돈은 내가 나중에 갚겠다 이거야, 따져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때 중요한 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민법 327조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지금 돈 2억 때문에 지금 10억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자기가 유치하고 있어. 이건 내가 2억 원에 상당하는 금액 공탁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 해놓고 내가 여기 사용하면서 나중에 싸워가지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든 그 사람한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든 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내가 줄 돈이 얼마인지 확정해서 갚겠다는 거, 그거 소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거니까 담보 제공하고 소멸 청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이 소멸 청구했는데 이거 담보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받아주겠어? 안 받아주면 당연히 소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유치권이 소멸되는 사유,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유치물을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소유자 동의 없이 대여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때도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을 성립하게 하는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사대금 채권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를 했었는데, 점유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아무런 돈 달라는 청구를 안 하다 보니까 공사대금 채권이 만약에 소멸시효가 지났어요. 그럴 경우에는 유치권도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유치권을 성립하게 하는 채권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변제를 받았어, 아니면 또 변제 공착을 했을 경우에도 그 유치권을 담보하기 위한 채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유치권도 소멸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유치권자 입장에서 보세요. 자기가 나는 유치만 하고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기다린 거야. 그냥 돈 받는다는 거, 채권이 내가 1억 원이 있었는데 그냥 집만 유치하면 되겠지, 점유만 하고 있으면 되겠지라고 가만히 있었어. 근데 그거는 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라고 하는 건 압류나 가압류나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법에 정해져 있는 소멸시효 중단을 발생시키는 사유를 발생시켜야 돼, 본인이 스스로. 그래서 소송을 하시거나
아니면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 압류나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본인으로부터 내가 채무가 있다는 것을 승인받아 두셔야지만 이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해둬서 그 채권이 소멸되면 이 유치권 자체가 소멸돼. 같은 권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유치권은 물권이고 그 앞에 내가 받아야 될 그 채권 있잖아요. 그 돈, 그거는 채권이기 때문에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유치권을 소멸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소멸될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점유가 침탈되면 1년 이내에 점유회복의소를 제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얘기 드릴까? 그 상사유치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민사유치권은 제가 민사상 거래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했잖아요. 상사유치권은 상법 58조에 별도로 정하고 있어요. 이건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는 채권자가 그 돈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다른 상인,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상사유치권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딱 하나만 알면 돼. 뭐냐면 상사유치권은 결련관계, 그러니까 채권과 물건과의 결련관계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던 거 제일 중요한 거 유치권에서는 결련관계라고 그랬잖아.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 되는데 상인 간의 거래에서 내가 우연히 뭐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어. 그거 유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련관계 없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상사유치권은 유치권의 결련관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폭넓게 내가 우연한 기회에 그 다른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물건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갖고 이거 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완화해서 본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얘기 드린 것은 지금 소멸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소멸 청구하는 방법, 그리고 상사유치권, 그리고 점유회복에서 제기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얘기 드렸습니다. 오늘 아마 거의 이제 유치권은 오늘이 마무리인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저희 사무실 찾아오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